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청와대 회담. 지금 오늘 청와대에서 회담이 열렸는데요. 우리 발정 선생께서만 빼고 이 원내가 지금 정의당까지 5개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자유한국당만 빼고 추미애 대표, 그리고 이해운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이렇게 청와대에 가셨나 봐요. 그 사이에 홍준표 씨는 자원봉사를 갔더만요. 야, 정말 세상에 하다가 별짓 다 한다 진짜. 감자밭에서 전당대회하고 그런 걸 쇼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기득권 내려놓으려면 자유한국당의 재산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을 사죄하면서 자유한국당 재산 내놔야 돼요. 자유한국당 재산이 적게는 이렇게 추정치인데 적게는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자유한국당의 재산으로 지금도 남아야 됩니다. 저번에 한번 헌납한 적 기억나요? 예전에 당 재산 헌납하고 그랬잖아요.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네. 그래서 걔들 연수원인가 뭔가 이렇게 헌납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건 자유한국당만 빠지고 청와대에서 모였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분위기는 되게 훈훈했나 봐요. 추미애 대표가 납치를 당했었어요. 납치를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였어요? 추미애 대표가 당한 거죠. 아, 양쪽 건장한 남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두 분을 이렇게 납치해서 가는 거라고 봤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아니 너무 이 추미애 대표가 친화력이 좋아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게 팔짱 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 TV 드라마 이경규를 만나서 어디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초반부터 이경규 팔짱을 딱 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추 대표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팔짱 끼는 게.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추미애 대표 무기 중에 하나가 팔짱 끼는 겁니다. 홍준표가 네. 더불어민주당 왔을 때도 팔짱 안 끼워서 홍준표 얼굴이 벌게지면서 맞아요. 그 후로 국정에 협조할게요 이렇게 돼. 그래서 오늘 안 간 거구나. 맞아. 자기가 너 또 넘어갈까봐 정말 들러리 될까봐. 그리고 임종석 실장하고는 지금 본의 아니게 언론들이 지금 대립구도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번에 그 국민의당 찾아갔을 때도 추미애 패싱 뭐 이런 얘기까지 만들어내면서 그거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대 전략 중에 하나죠. 그럼요. 임종석 실장은 추미애 누이한테 장미꽃도 갖다 주고 그랬었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지금 현재 뭐 김현 의원이나 김민석 원장이나 최민희 의원 이런 분들 이렇게 방송해 보면은 당에 계시는 분들이 왜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가 끄트머리가 좀 흐지부지해졌을까 하는 거에 대한 성찰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당청 관계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만한 정도의 이견은 상관없지만 예. 삐그덕거리면서 완전히 이제 서로 소통하지 않는 관계에서 당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은 비난하지 못해도 밑에 있는 사람들 공격하는 비서실장 공격하고 무슨 수석 공격하고 이런 시스템적으로 가면서 아예 교류가 사라지면은 여당이 등을 돌리는 상태가 되니까 성공한 정부도 마치 실패한 정부처럼 돼버리는 그런 거를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당이 그렇게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내부적으로 이제 추미애 대표의 정적들 있잖아요. 추미애 대표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서울시장 이런 건데 예. 추미애 대표는 서울시장 나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선을 그었는데 그렇게 관계되는 분들이 추미애 원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상징과 대표성을 띠고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이간질들이 작동을 하면서 좀 어지러운데 이렇게 이제 정치적 행위라는 것은 사실은 정치인들은 정치 행위를 하고 그것을 밖으로 전달해 주는 건 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자꾸 노출이 되면 어떤 그림이든 간에 그것이 이 사람들 사이가 굉장히 좋은가 보네 라는 이미지를 주기에 충분해서 그냥 만들어진 이벤트? 이런 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네, 추미애 대표에 대한 칭찬이 되게 많아요. 그 인터넷에 보면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추미애만의 스타일로 하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먹히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뭐 청와대 선물 해갔다면서요. 아, 그 토리. 문 대통령이 최근에 새로 입양한 유기견이죠. 토리에게 이제 이 아이가 조만간 청와대로 입성을 하거든요. 아직 안 한 상태예요. 얘가 들어오면 잘 전달을 바란다면서 강아지 소파? 방석. 마약 방석. 네, 마약 방석하고 이게 왜 마약 방석이냐면요. 강아지들이 요 안에 들어가서 쉬면요.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마약 방석이라고 불리는 이 쿠션을 선물을 하셨네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선물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별명이 마약 방석이잖아요. 이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선물한 거가 문재인 대통령의 품만큼 마약스럽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 디테일이 예쁘지 않아요? 네, 이런 거 꼼꼼하게 챙기고. 선물을 가져갈 수는 있고 네. 오면은 또 김정숙 여사처럼 뭐 그 인삼 정과 이런 걸 선물할 수도 있어. 근데 정치인이 그 청와대에 들어올 유기견 토리를 위해서 뭔가를 선물해 간다는 건 굉장한 디테일이라고 보는데 예. 재밌었어요. 지금도 김영란법 이야기가 나와요. 김영란법 위배가 기냐 아니냐 이것도 있는데 선물을 받는 주체가 개니까 상관없지 않을까요? 김영란법 위반이 위배가 안 된다고. 참 웃긴다 진짜.
그리고 여야 사당 대표가 모였을 때 홍준표가 없어도 강행을 한 게 더 의미 있지 않았나. 없어도 뭐 우리끼리 더 잘 나간다 이런 게 더 좋았고요. 여야 사당 대표 중에서 3명이 여자잖아요. 네. 저는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 예. 그리고 그 한 분 오셨던 그분이 저는 멀리서 그 사진을 보면요 굉장히 찌라시님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분 청와대 왜 들어가셨나? 박주선. 예. 홍준표는 내가 보기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고 네. 당대표 물러날 것 같고요. 예. 유여애가 당대표 하고요. 화이팅. 하고 헐. 여기서 잠깐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애국가도 아니고 나의 조국은 또 뭐니. 그리고 국민의당도요. 지금 아직 출전 명단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현주 나가세요. 그리고 당선되셔가지고 여야 5당 대표들이 전부 다 여성으로 되는 걸로 하자. 예. 그냥 하자. 멋있다.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멋있다. 오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꿈뻑꿈뻑과 환한 미소에 끝났어. 홍준표가 청와대 안 간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앞에는 얼굴 패권 문재인 대통령 있죠. 예. 홍준표는 과가 어떤 과냐면 이대 계집애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자들에 대한 그 약간 일베스러움 있잖아요. 예. 여자들한테 선택받지 못해가지고 찌질한 남자의 대표적인 거야. 근데 볼래요? 추미애 대표 보세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언간생심. 살아오면서 레벨이 다른 거야. 남녀 관계도. 그 나이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도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정당의 대표가 초선인 게 말이 되느냐 하는데 그분이 정의당 내에서는 짬밥 정말 오래되셨고요. 그쪽에 국회의원들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쪽에서는 노심 이후에 가장 많은 세력들을 거느린 예. 최고의 보스라고 예. 보여요. 나이도 상대적으로 젊긴 하지만. 예. 그리고 이혜원 대표. 그쪽 보수 쪽에서는 가장 논리적인 어떤 인물 아니겠습니까? 토론 달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말빨 하나는 정말 끝내주죠 진짜. 거기서 홍준표가 들이밀 뭐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막 이렇게 대화가 되면은 들러리 쓰기 싫다는 게 홍준표의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막 화기애애한 대화 속에 찌질이 컨셉의 홍준표는 무슨 얘기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한 말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얼굴을 붉히기 싫어서 청와대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봉사활동도 가서 1시간밖에 안 했다고 하고 지금 트위터에서 돌아다니는 사진은요. 봉사활동에 가서 찍은 들어갈 때 신는 장화도 본인이 신지 않고 옆에서 신겨주는 모습이 찍혀가지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 우리 준표 많이 챙겨줘야겠네요. 어차피 해야 할 조중동 세무조사님이 웃음 짓는 문 대통령과 여야 사당 대표연합 이 사진을 올려주시고 거기 붙여주신 멘트가 홍준표가 끝내 죽는 길로 가는군요. 기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차후 대법 판결에 대비해서 잠시 고개를 숙일 줄 알았는데 점점점 하셨는데 너무 정말 멍청한 것 같아요. 자기가 왜 지금 정치를 하는지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솔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짓이라도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걸 보면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고는 싶었을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홍준표예요. 예. 각이랄까 날도 좀 세웠었고 돌아가네. 예. 사상 유례 없는 무식한 막말을 하죠. 버릇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보세요. 이보세요. 뭐 때문에 이보세요를 했느냐.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이는 그렇죠. 발언을 했기 네, 때문이고 그 상황에서 이보세요 버릇없이가 오국하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생각을 해보면 홍준표는 사실 답이 없는 인물이라고 좀 보고 서서히 고사되어 가겠죠. 고사된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번에 장마철 전에 가뭄이 심했었잖아요. 네. 실제로 제가 주위에서 고사된 나무들 되게 많이 봤어요. 뿌리로부터 물이 안 올라오니까 나무가 결국 말라 죽는 거거든요. 예. 자유한국당이 딱 그 짝이잖아요, 지금. 미래가 없어. 20대나 30대에는 지지층 자체가 아예 없는 존재. 예. 결국엔 시간이 밀어내다 보면 다음 선거 때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최소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그 똑같은 표현을 안철수에게 적용해도 딱 맞을 그렇죠. 것 같네요. 예. 예. 신기하네. 안철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우리 하나도 안 바른 정당 대표 이혜훈이 아니 근데 청와대 회동에서 아니 이 사람은 또 뭐 왜 갑자기 여기 숟가락 얹고 탁행정관을 자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다죠. 뭐 뜬금없이 이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관심 받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러나? 예. 아니 장관도 아니고 무슨 자기가 대통령이 직접 데려온 행정관을 잘라라 마라 할 권한이 있나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뭐 여기 청와대 회동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본인의 그 싸가지 없음을 증명하시고
이거 이혜훈이는 너무 이쪽 동네에서 논리적이라고 띄워준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 얘도 그렇게 치면 이혜훈은 당대표 할 자격이 있나? 그러지. 일개 행정관을 잘라라 말라. 그냥 말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점심 식사 때 할 대화는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이게 거예요. 언제 다시 볼지 모르니까 아, 봤을 때 뭐라도 해보고 싶었겠죠. 처음이자 끝이라고 네, 생각해서 다른 거 흠집 잡을 게 없으니까 지금 그거라도 하고 음. 싶은 것 같은데 근데 때와 장소가 있잖아요, 모든 게. 근데 당 대표급이 하기에는 아쉬운. 너무 급이 낮은 있죠. 이야기죠. 예. 그렇죠. 지금 정책이라든지 정말 그러니까 밀고 싶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당대당이 뭐 할 게 있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레인보우 코믹스닷컴님이 트윗에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혜훈 청와대 오찬서 탁현민 오늘안으로 해임해달라. 홍준표랑 다를 바 없는 참 저렴한 당대표다. 당신이 살랑살랑 모시던 공주님 면전에서도 그런 말 해보지 그랬냐. 비선실세 문고리 3인방 오늘 중으로 해임해달라. 청와대 첫초청에 그러고 싶었을까.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각하나 보네 진짜. 그냥 무식한 거죠. 근데 말이 자기들 존재감 때문에 한 말이 있는데 그렇게 전달하고 지금 탁현민 행정관 이야기는 계속해서 설왕설래가 있어요. 처음에 한겨레 보도 탁현민 사퇴할 것 뭐 그러다가 국민일보 보도 그런 일 없다.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또 인터뷰 하나가 나왔는데 물러나긴 물러날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리가 되면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잘 됐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쓸데없는 디테일에 너무 목을 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진보의 모습 아니라고 봐요. 탁 행정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할 때 5년간 그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을 책임지라고 했는데 자기 일이 끝나는 순간 5년이 지나야 돼요. 자기 맡은 바 임무를 끝내려면 임기를 맞춰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그 회동 자리에서 회자가 됐던 게 야외에 테이블을 놓고 대표들을 당대표들을 같이 회동 자리를 만드는데 이게 테이블에 햇빛이 비쳐서 뜨거워지니까 나무꾼으로 옮기는데 대통령이 직접 테이블을 들고 옮기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이 사진 보고. 그리고 다들 그 당대표들이 왔을 때 거기 있는 식물들을 설명해 주는 것에 너무 신나가지고 문 대통령이 이건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지금 투어를 해주는 가이드. 거기가 상춘제인데 그 문 대통령의 특기 중에 하나가 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식물하고 말하는. 이 양반이 또 청와대에 있었던 구력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무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모르면 뭐야 물어봤을 거야. 그 앱. 모든 식물 물어보면 뭐야 물어봤을 거야. 예. 뭐야. 그렇게라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최소한 야당 대표들이 걸어갈 그 흔적 속에 있는 나무는 다 외웠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소양이 있을 만한 인물이 그 주위에 없어 지금. 오늘 같이 간 사람들 보면 추미애 대표 포함해가지고 되게 신기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빠진 청와대 밥자리였습니다. 영수의 회담이라고 하지 말라니까. 뾰족한 말이야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참 당대표 회담. 청와대 여야 대표 오찬회동. 우리들이 그런 거 있죠. 뭐 여담인데 누구 길거리 가다 만났어. 언제 식사 한번 해요. 예, 언제 식사 한번 해요. 그리고 한 5년 후에 만났어. 오랜만이십니다. 우리 밥 한 끼 하죠. 언제 밥 한 끼 하죠. 이런 식이잖아요. 예. 그 어쩌다가 이렇게 누가 연락이 오거나 만나면은 언제 밥 한 끼 하죠. 그러면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당장 합시다. 당장 하지 않은 의미가 없어. 방석하고 이게 왜 마약 방석이냐면요. 강아지들이 요 안에 들어가서 쉬면요.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마약 방석이라고 불리는 이 쿠션을 선물을 하셨네요. 그건 문재인 대통령을 선물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별명이 마약 방석이잖아요. 이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선물한 거가 문재인 대통령의 품만큼 마약스럽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 디테일이 예쁘지 않아요? 네, 이런 거 꼼꼼하게 챙기고. 선물을 가져갈 수는 있고 네. 오면은 또 김정숙 여사처럼 뭐 그 인삼 정과 이런 걸 선물할 수도 있어. 근데 정치인이 그 청와대에 들어올 유기견 토리를 위해서 뭔가를 선물해 간다는 건 굉장한 디테일이라고 보는데 예. 재밌었어요. 지금도 김영란법 얘기가 나와요. 김영란법 위배가 기냐 아니냐 이것도 있는데 선물을 받는 주체가 개니까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 김영란법 위반이 위배가 안 된다고. 네. 참 웃긴다 진짜. 그리고 여야 사당 대표가 모였을 때 홍준표가 없어도 강행을 한 게 더 의미 있지 않았나. 없어도 뭐 우리끼리 더 잘 나간다 이런 게 더 좋았고요. 여야 사당 추미애 대표는 서울시장 나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선을 그었는데 그렇게 관계되는 분들이 추미애 원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상징과 대표성을 띠고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이간질들이 작동을 하면서 좀 어지러운데 이렇게 이제 정치적 행위라는 것은 사실은 정치인들은 정치 행위를 하고
그것을 밖으로 전달해 주는 건 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자꾸 노출이 되면 어떤 그림이든 간에 그것이 이 사람들 사이가 굉장히 좋은가 보네라는 이미지를 주기에 충분해서 그냥 만들어진 이벤트 이런 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네, 추미애 대표에 대한 칭찬이 되게 많아요. 그 인터넷에 보면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추미애만의 스타일로 하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먹히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뭐 청와대 선물 해갔다면서요. 아, 그 토리 문 대통령이 최근에 새로 입양한 유기견이죠. 토리에게 이제 이 아이가 조만간 청와대로 입성을 하거든요. 아직 안 한 상태예요. 얘가 들어오면 잘 전달을 바란다면서 강아지 소파? 방석. 마약 방석. 네, 마약. 추미애 패싱 뭐 이런 얘기까지 만들어내면서 그거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대 전략 중에 하나죠. 그럼요. 임종석 실장은 추미애 누이한테 장미꽃도 갖다 주고 그랬었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지금 현재 뭐 김현 의원이나 김민석 원장이나 최민희 의원 이런 분들 이렇게 방송해 보면은 당에 계시는 분들이 왜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가 끄트머리가 좀 흐지부지해졌을까 하는 거에 대한 성찰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당청 관계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만한 정도의 이견은 상관없지만 삐그덕거리면서 완전히 이제 서로 소통하지 않는 관계에서 당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은 비난하지 못해도 밑에 있는 사람들 공격하는 비서실장 공격하고 무슨 수석 공격하고 이런 시스템 쪽으로 가면서 아예 교류가 사라지면은 여당이 등을 돌리는 상태가 되니까 성공한 정부도 마치 실패한 정부처럼 돼버리는 그런 거를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당이 그렇게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내부적으로 이제 추미애 대표의 정적들 있잖아요. 추미애 대표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서울시장 이런 건데 어쨌건 자유한국당만 빠지고 청와대에서 모였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분위기는 되게 훈훈했나 봐요. 추미애 대표가 납치를 당했었어요. 납치를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였어요? 추미애 대표가 당한 거죠. 아, 양쪽 건장한 남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두 분을 이렇게 납치해서 가는 거라고 봤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아니 너무 이 추미애 대표가 친화력이 좋아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게 팔짱 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 TV 드라마 이경규를 만나서 어디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초반부터 이경규 팔짱을 딱 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추 대표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팔짱 끼는 게. 근데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추미애 대표 무기 중에 하나가 팔짱 끼는 겁니다. 홍준표가 네. 더불어민주당 왔을 때도 팔짱 끼어서 홍준표 얼굴이 벌게지면서 맞아요. 그 후로 국정에 협조할게요 이렇게 돼. 그래서 오늘 안 건 거구나. 그래, 맞아. 자기가 너 또 넘어갈까봐 정말 들러리 될까봐. 그리고 임종석 실장하고는 지금 본의 아니게 언론들이 지금 대립 구도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번에 그 국민의당 찾아갔을 때도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청와대 회담. 지금 오늘 청와대에서 회담이 열렸는데요. 우리 발정 선생께서만 빼고 이 원내가 지금 정의당까지 5개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자유한국당만 빼고 추미애 대표 그리고 이해운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이렇게 청와대에 가셨나 봐요. 그 사이에 홍준표 씨는 자원봉사를 갔더만요. 야 정말 세상에 하다가 별짓 다 한다 진짜. 감자밭에서 전당대회하고 그런 걸 쩌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기득권 내려놓으려면 자유한국당의 재산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을 사죄하면서 자유한국당 재산 내놔야 돼요. 자유한국당 재산이 적게는 이렇게 추정치인데 적게는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자유한국당의 재산으로 지금도 남아야 됩니다. 저번에 한번 헌납한 적 기억나요? 예전에 당 재산 헌납하고 그랬잖아요.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네. 그래서 걔들 연수원인가 뭔가 이렇게 헌납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